안녕하세요. 전번에는 제가 욕창에 대해서 좀 제가 단소리를 했죠. 예, 욕창, 안전사고, 탈수현상, 영양결핍, 이게 가족요양 하다 보면 좀 조심해야 할 것, 자녀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부모님들께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욕창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을 했고요.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안전사고, 이게 좀 문제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인 거니, 어머님께서 이렇게 손발을 못 쓰세요. 손을 움직이시는데 손 기능을 못하고, 발로 움직거리시는데 발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데, 힘은 조금 있어가지고 움직이시면서 간혹 한 번씩 손 내린다 그러죠. 힘이 좀 생길 때 있어요. 그때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2분 이상 이탈하지 못합니다. 제가 2분 이상 떠나려면은 손발을 묶고 떠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머님 주위에는 그런 손내림 현상을 일어났을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어머님 침대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한 5번 정도 안전사고가 있어요. 신기하죠? 5번 정도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제 인성이 잘 못 써요. 떨어졌는데 머리가 안 깨지셨더라고. 참 신기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그것은 불가사의예요. 근데 CCTV나 좀 찍어놨으면 보고 싶은데 참 신기해요. 예. 분명히 침대에서 떨어지셨거든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죠, 저는. 근데 팔도 안 부러지고 엉덩이 뼈도 그대로 있고 허리는 약간 금이 나가셨어요. 머리도 안 깨지고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위험이 있어요. 저는 알죠. 그리고 항상 그런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충장치를 침대 주변에 한다고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5번 떨어졌겠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 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죠. 근데 저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사고가 나려면 희한하게 그래 일이 꼬여요. 5개 정도 보면은 3번은 제가 정신 나간 상태였어요. 예. 내가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 어머님의 그 선망 현상이나 우울증 이런 걸로 제가 마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 막 식사도 안 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울면서 식사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때는 경험이 없었는데라 어머님께서 울면서 식사 안 하시면 제가 속된 말로 제가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울면서 35kg밖에 안 나가는 노인이 식사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우면 자식들의 마음은 보타진다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가서 눕혔는데 깜빡 잊고 밑에다가 그 큰 방석, 안전 방석 놓으셨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 날라고 그러죠. 이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 매뉴얼을 제가 깜빡해버린 거죠. 제 마음이 너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떨어지셨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차에서 뭐 좀 가져온다고 하면서 그때도 제가 너무 얼른 갔다 온다고 그런 잠재의식에 간다는 것이 깜빡 잊고 그 완충 쿠션을 놓은 곳을 깜빡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난장판이 없죠. 어머니에서 피를 흘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핏대를 써오면서 안전사고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현상을 보이든 기본 매뉴얼은 지켜야 한다는 게 이제 제 경험이죠. 오늘처럼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친정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하면서 식사를 안 하시면 예전에는 제가 정말로 딱 인간이 아니죠. 제 자신이 맛이 가버려요.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면. 지금은 이제 제가 알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깨끗이 쿨하게 식사를 포기하고 어머님 침대 눕히고 지금 안전장치하고 지금 주무신데 곧 이제 지금 12시 39분이니까 좀 이따 깨서 식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얼른 어디 갔다 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머님을 주무르고 있어요. 어머님 침대에서 주무르려면 쿠션을 제거하고 이제 제가 주무르죠. 그때 제가 소변이 내려와요. 혹은 대변이 내려와요. 혹은 누가 배를 눌러요. 얼른 문 끌어달라고. 그럼 얼른 배를 문 끌어주고 나가죠. 이때도 반드시 쿠션을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 1분이라도 10초라도 꼭 그때 사고 나더라고. 안 일어나겠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100번 그러면 한 번이나 그런 사고가 터지겠지만 그 한 번 사고가 바로 상황 종료가 되잖아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핸드폰을 거실에 놔두고 안방에서 어머님을 지금 주무르고 있어요. 근데 벨이 울려요. 얼른 가서 전화기를 가져오려고 길어봤자 한 5초 될까요? 예, 얼른 뛰갔다 오니까 그때도 안 돼요. 그때도 왜 그냥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뛰어가요. 전화를 찾고 전화를 딱 받아요. 받았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엄청 내가 반가워하던 고객이요. 그럼 고객이면 얼른 전화를 받고 내가 바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딱 전화가 여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우리 고객 이름이 뭐 갑돌이라 그럽시다. 뭐 갑돌이 전화가 뜨는 순간 딱 전화를 받고 거기에 집중이 해가지고 깜빡 잊어버립니다. 어머님 방에 지금 있다는 것을. 그래 놓고 방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 전화기에 몰입해가지고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통화를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하면서 가서 보면은 이제 어머님께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거겠지만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방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5번 중에 3번은 그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2번은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와요. 어머님을 화장실에 가서 어머님을 이제 부축해서 오죠. 어머님은 간이 이동 고기를 잡고 내가 엉덩이 히프를 받쳐주면은 그 상태에서 걸어는 갑니다. 내가 밀면 어머님이 걸어가요. 이제 그때 동네 노인이 한 분 오셔가지고 침대 앞에 앉아 계세요. 근데 어머님이 저하고 어머님 저 있고 어머님 걸어가시고 그 노인이 저쪽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사이를 어머님 통과해야 되는데 전 통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통과를 못 하시고 그대로 푹, 나는 어머님께서 통상 그 정도는 이렇게 침대를 잡고 앉을 수는 있어요. 잡고 앉아요. 제가 어머님께서 침대에 딱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어머님 힙에서 손을 뺐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대로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시더라고요. 이것도 대형 사고입니다. 제 생각에 어머님께서 앞에 그 친하던 노인이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빗겨서 앉으려다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그때도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그냥 저는 그때 그냥 아주 골반 뼈가 으스러진 줄 알았습니다. 바로 119 불러서 부랴부랴 응급실 가서 뭐 CT고 MRI도 다 찍었죠. 큰 사고였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또 골다공증 환자라.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골반이 멀쩡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간 조상님이 더운지 하나님이 더운지 부처님이 더운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한 번씩 그 안전사고 나면은 나 저까지 정년 퇴직하고 내 바로 아래 동생도 이제 퇴직을 해야 맞은데 호적이 좀 늦게 돼가지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걔하고 또 막내 걔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둘은 아주 초비상이 걸리죠. 그런 사고 날 때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나면은 나도 나거니와 밑에 여동생 둘이 또 정신이 못 차립니다. 근데 그래 해가지고 사고 한번 났고요. 또 나머지 한 대형 사고 한 번은 어머님께서 육상을 육상 텔레비로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걸 제가 틀어가지고 어머님 의자에 앉고 제 의자에 앉고 TV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 집이 지금 한 40년 된 아파트인데요. 그 창문을 알루미늄 청에서 샤시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2년 전 여름에. 근데 그 업자가 조금 와서 이거 좀 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았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혼자 일어나시는 못해요. 그래서 얼른 갔다 오면 쓰겠지 하고 가서 잡아주고 왔는데 이미 어머님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저는 그때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말 정신이 없죠.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몰라요. 못 일어나신다니까요, 평소에는. 근데 그 육상 경기를 보면서 옛날에 그 어머님께서 달리기 잘하셨어요. 일본 놈 수학교 때. 그때 그 달리던 흥에 겨워서 벌떡 일어서는 것 같아, 내 보기에. 그래갖고 옆으로 딱 쓰러지셨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어디 아주 머리도 깨지고 팔이 부러져야 맞은데, 물론 그때부터 대학병원 119 실력 갔죠도 다 찍었는데 허리만 조금 금이하고 별 이상 없었어요. 허리 100살이 다 되신 분은 허리 금간 것은 어찌할 수 없대요. 그래서 뭐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60만 원 줬나요? 그 허리 보호자는 복대는 아니고 그 갑옷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왔죠. 안전사고는 정말 한다고 하는데 사고가 날라니까 희한하게 나와요. 결국은 뭐냐, 예외 없이 손발을 못 쓰신 분들은 아예 묶어 놓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머리와 팔이 안전하게끔 그런 완충장치를 다 한 다음에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예외는 없어요. 지금 제가 이 거실에서 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집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의자도 놔두고 큰 방석도 놔두고 어머니께서 좌우로 굴러도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아차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운 좋게 저희 어머님처럼 머리 안 깨지고 팔 안 부러지고 엉덩이 고관절 안 나가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고, 머리나 고관절이 깨져버린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침대 사고요, 목욕하시면서 목욕탕 사고, 손발에 힘 없으신 분들은 허리나 목도 아마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앉아서 목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목욕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욕은 오늘 이거 말하려는 것은 아닌데, 목욕은 목욕 이상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더더욱 그러죠. 그래서
목욕은 자주 시켜드려야 되는데 난이도가 고난이도입니다. 예. 손발 못 쓰시는 분, 허리나 목을 지탱을 하는데 오래 지탱하지 못하신 분들은 목욕은 엄청난 고난이도 가정 요양입니다. 그게 더더구나 목욕탕 거진다 타일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목욕탕에 이 핸드폰을 거치할 데가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못 해드렸는데 한번 여건이 되면 참가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어머님을 혹은 아버님을 목욕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강한 욕구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아이디어도 나오거니와 목욕을 시켜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 목욕 서비스 있잖아요. 요즘 차로 와서 많이 목욕해드리죠. 거기에 전부 다 의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집에서 오고 나가는데 이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노인들. 집에서 하면 좋고 또 집에서 하면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이도지만은 요령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도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말을 못하신 노인분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은 이 머리만 시켜드려도 엄청 좋아하세요. 말을 못하니까 막 제 얼굴만 뽀뽀를 하고 난리세요. 고맙다고. 머리만 감겨드려도. 목욕해드리면 푹 주무시죠.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파이팅 합시다.